우리 아이가 혹시 학교에서 친구 관계 때문에 고민이 있어서 엄마한테 털어놨어요. 그때 엄마가 해줘야 되는 조언, 행동들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네, 제일 첫 번째는 그 아이의 속상함을 잘 이해해 주시는 것. 네,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부모님께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부모님께서 뭐 철수가 너를 그렇게 괴롭혔어? 정말 철수 못됐다. 너 철수랑 놀지 마.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아이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친구한테 그 얘기가 그대로 갈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안녕하세요. 오늘의 배움 한 스푼은 저희 아이도 역시나 이제 2026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입학 예정자이신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궁금할 거, 초등학교 입학 전에 어떤 거 준비해야 될지, 혹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어떤 문제로 어떻게 고민을 하는지 모든 것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 궁금증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배움 한 스푼은 특별히 안양 발도르프 학교에 두 자녀를 보내고 계시고 공교육 교사 20년의 경력이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20년 경력의 초등학교 교사 구옥정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초등학교 아이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입학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 아이들마다 너무 다 다른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뭐 워낙 교육과정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잘 설계가 돼 있어서 딱히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교우 관계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보이고 네. 하지만 그것도 일부고 보통은 다 잘 적응해서 즐겁게 학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청하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네. 우리 아이가 혹시 학교에서 친구 관계 때문에 고민이 있어서 엄마한테 털어놨어요. 그때 엄마가 해줘야 되는 조언, 행동들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감정의 공감이 제일 먼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랬어, 되게 속상했겠다 이런 감정의 공감이 먼저 있어야 네. 아이의 진짜 속상한 점을 이제 부모님이 들으실 수 있는 거고, 근데 생각보다 이제 아이랑 이야기를 해보시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아이가 부모님한테 그런 교육관계 문제를 털어놨을 때는 그것에 대한 속상함을 부모님과 얘기를 하면서 해소하고 싶은 욕구가 제일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문제를 다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막 그 애를 혼내줬으면 좋겠어. 이런 욕구라기보다는 내가 속상했는데 그 속상함을 이해받고 싶고 공감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일 첫 번째는 그 아이의 속상함을 잘 이해해 주시는 것. 네,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부모님께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부모님께서 뭐 철수가 너를 그렇게 괴롭혔어? 정말 철수 못됐다. 너 철수랑 놀지 마.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아이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친구한테 그 얘기가 그대로 갈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제 반에서 뭐 A 친구와 B 친구가 자주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걸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안 되겠다. 너 걔랑 놀지 마. 라고 했어요. 근데 다음날 그 친구가 이제 A 친구가 B 친구한테 미안해. 우리 엄마가 너랑 놀지 말래. 어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자기는 내 속상함에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건데 이제 그 친구랑 못 놀게 된 게 자기도 속상하고 미안한 거죠. 그래서 그 A와 B 친구 모두 속상했던 그런 경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아이가 속상함을 말했을 때 잘 들어주시되 그 부모님께서 어떤 심판자나 어떤 그런 고민,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기보다는 충분히 아이의 입장을 들어주시고 또 상대편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면 아이가 또 갈등을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보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좀 키우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더 많으신데 부모님이 만약에 우리 아이가 엄마 오늘 누가 나 때렸어.
네. 아니면 엄마 오늘 나를 이렇게 놀리더라? 이런 식으로 아이가 엄마한테 말을 했어요. 네. 그럼 엄마 입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개입을 하는 게 좋나요? 아, 음. 네. 그러니까 아이의 속상함을 들어주되 음.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야 될 그런 원칙 같은 게 있어요. 네. 그것에서는 우선 신체적인 폭력이 지속됐을 때. 네. 음. 그게 사실 일회성일 경우에는 아이들이 놀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놀다가 어떻게 그렇게 됐겠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한 친구에게 뭐 다회성으로 이렇게 계속 신체적인 어떤 것을 당했다라고 하실 때는 반드시 학교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요즘 아이들은 그런 제도를 너무 또 잘 알기 때문에 사실 되게 교묘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따돌림이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해요. 그래서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배제가 된다거나 그리고 그 지표는 아이의 자존감이 무너졌는가, 붕괴되었는가를 부모님이 얘기하시다 보면 아, 이거는 개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학교에 알리고 네, 도움을 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저학년과 고학년이 달라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학년 때는 어떤 관계 갈등이 생겼을 때는 아이한테 이 갈등 관계를 말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술 같은 걸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너가 기분이 나빴을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뭐 하지 마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거나 나는 너가 이렇게 하는 게 기분이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을 좀 집에서 훈련을 시키실 필요도 있고요. 네. 그런데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참 부모님이 언제 개입하셔야 되는지를 보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럴 것 왜냐면 같아요. 아이들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거고 아이들 간에서도 이런 어떤 자기들 간에 보이지 않는 서열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와 충분히 얘기를 하시고 아이가 괜찮다고 동의가 있을 때 그리고 만약에 정말 부모가 개입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가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아이를 설득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학교 폭력 신고를 하시거나 그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 요즘에 특히나 워킹맘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워킹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친구도 친구 관계지만 친구의 엄마와의 관계도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엄마들이. 네. 네. 이런 관계들은 혹시 주실 팁이 있을까요? 어머니도 이제 두 아이의 어머니이시자 네. 또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는 교사이시기도 하시잖아요. 네. 팁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억지로 만드는 건 정말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아이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한 친구의 엄마와 친해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또 친해지느냐는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놀면서 어디를 같이 놀러 가고 그리고 같은 공통사를 만들고 네, 그러면서 친해지는 게 제일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들이 진짜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선생님? 아이들한테 진짜 필요한 건 음. 그래서 많은 게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계속 느끼고 있는 거는 세상이 안전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학교가 자꾸 내가 잘해야 돼. 나는 잘해야 칭찬받을 수 있어. 그래서 잘할 거야. 내 친구보다 잘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진 친구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사실은 누구나 다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실패하고 그러니까 어떤 모르는 걸 발견해야 배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몇 개를 틀렸다. 뭐 이런 것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쓴다거나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고립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그리고 어떤 불안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사회, 학교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되게 안전하게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이고 나아가서 세상도 아이들이 안전한 곳이야. 내가 세상은 정말 살만한 곳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서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되게 세상이 위험하다고 자꾸 어른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믿을 만한 곳이야 라는 메시지보다 위험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뭐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무서운 사람이 많으니까 조심해야 돼. 친구한테 따돌림 받을 수 있으니까 잘해야 돼. 막 이런 것들. 그리고 틀리면 안 돼. 지금 이거 꼭 해야 돼. 뭐 이런 메시지들이 다 아이를 사랑하고 걱정해 주셔서 하는 말씀인데 그런 메시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좀 불안해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예민함이 좀 더 점차 늘어나는 것 같고 그냥 학교가 안전하고 나는 행복하게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그런 마음들을 심어주는 것 그런 게 진짜 아이들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초등학교 입학 전이에요, 저는. 네. 초등학교 입학 전에 부모님들이 해야 될 게 있나요, 혹시? 기본 생활 습관을 가지시는 것, 기본 생활 습관을 잘 잡아주시는 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별것 아니다고 말하고 싶지만 되게 중요한 거고 아주 힘든 것 같기도 해요. 뭐냐? 7시에 일어나고 9시에 자는 거. 그렇게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습관이 제일 학교 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잠을 잘 자려면 그 전에 그 해야 될 걸 일찍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잠. 그럼 잠을 잘 자기 위해선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를 먼저 하고 논다. 그런 어떤 가족 안에 루틴,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좀 잡혀 있으면 좋고요. 네. 그리고 그것을 아이 혼자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게 8시 정도가 되면 이제 아이가 숙제를 마쳤는지 잘 씻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해 주시고 네. 그리고 집 안도 조금 조명을 좀 낮춘다거나 부모님도 8시, 9시에 잘 건 아니지만 잘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집이 좀 어둑어둑해지네. 그러니까 너무 화나고 TV가 계속 틀어져 있고 막 계속 핸드폰을 부모님은 하고 계시고 그러면 자극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는 자고 싶지 않고 그러다 보면 늦게 자게 되니까 수면 리듬이 많이 깨지게 되는데 사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많이 겪는 그런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많이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재우시는 것, 그 잠을 잘 자기 위한 일과를 잘 만드시는 것,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수면 루틴 말고도 네. 요즘에는 왜 선행학습을 너무 빨리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 한글은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수학은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영어는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요즘에 부모님들의 화두인 것 같은데 맞아요. 어때요? 한글 모르면 안 되나요? 우선 몰라도 됩니다. 음. 네. 왜냐하면 3월에 입학해서 3, 4, 5, 6월까지 한글을 배워요. 네. 근데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정말 쉽게 만드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3월부터 6월 정도까지의 한글, 자음, 모음, 그다음에 자음과 모음의 조합, 그리고 받침이 생기고 6월 달에 겹받침을 들어간 낱말까지 배우는데 그 순서를 차근차근 잘 밟으면 사실은 한글은 그렇게 막 못 깨우치는 학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경우, 네. 지능이 좀 낮다거나 이게 주의력에 결핍이 있다거나 하는 친구들은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평균 수준의 학생이라면 초등학교 1학년에 와서 정식의 교육과정을 밟을 때 한글을 미해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다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신다면 저는 정말 아이가 흥미를 느끼는 정도에서는 책을 같이 읽으면서 흥미있는 글자들을 한번 읽어보고 네, 그 정도는 괜찮고요. 꼭 해야 된다면 이름 3글자를 쓸 수 있는 정도. 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20년 되셨어요. 네.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었겠어요? 네. 네, 선생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글 몰라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 왜 한글을 몰라도 된다라기보다 한글이나 어떤 선행학습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게 더 많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 한글이 되고 연산이 되고 막 수학을 뭐 저는 막 몇 학년 거까지 했어요. 막 이러면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아, 이 친구는 거기에 너무 이제 시간과 노력을 쓴 나머지 더 필요한 것을 못 갖추고 들어왔구나라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꼭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은 네. 아이가 연산, 뭐 수학을 정말 잘해요. 한글을 다 떼요. 그런데 줄넘기를 할 수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네, 그리고 옷에 단추를 잘 잠글 수 있는가. 네, 그런 걸 보시고 귤을 스스로 깔 수 있는가. 우유값에 우유를 스스로 열 수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뚜껑 여는 음료수 있어요. 네. 그런 걸 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가. 아. 그런 것들을 진짜 보셔야 됩니다. 우산을 펴고 닫고 잠글 수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학교 생활에 있어서의 기본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과 나의 물건들을 책임질 수 있는 것. 아하.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것. 그게 자기 주도의 첫 걸음이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와서 나는 다 알아요 이러고 있는데 정말 선생님 우산 접어주세요. 선생님 귤 까주세요. 선생님 우유 열어주세요. 어머, 어떡해. 사실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양육하실 때 이런 인지적인 요소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너는 공부만 해. 내가 이거 우유 따라줄게. 이거 열어줄게 하시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아이들의 이런 소근육 그런 발달이 안 된 채 오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정말. 그래서 제대로 앉아있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정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이 학습을 대하는 마음가짐의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이도 바르게 앉고 싶지만 이 신체가 바르게 앉아있을 수 없게 발달이 덜 된 상태로 오는 친구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학습이 집중이 잘 안 되고 네, 앉아있는 게 힘들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너무 한글, 연산, 선행학습 이것에 몰두하시기보다는 내 아이가 골고루 잘 크고 있는가를 보는 눈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신체 활동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입학 초기에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있을까요? 자, 우선 입학 전에 너무 들뜨고 잘해주고 싶으신 나머지 욕심으로 아이에게 휘황찬란한 학용품을 사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하지만 대부분 그런 것들은 학교에서 못 씁니다. 네. 못 씁니다. 그래서 미리 입학 전에 학용품을 사지 않는 걸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입학을 해서 네. 선생님이 어떤 걸 씁니다. 이런 걸 준비해 주세요라고 안내를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2번 사지 않게. 네. 그래서 안내를 받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완전 꿀팁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입학을 해서는 아이가 돌아오면 너무 궁금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했어? 잘했어? 뭐 배웠어? 발표는 몇 번 했어? 누구랑 싸웠어? 막 너네 반에서 누가 잘해? 막 여러 가지 질문 폭탄을 막 던지세요. 네. 근데 거기서의 질문에서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내가 아이한테 하는 질문이 평가의 질문인가를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는 이 질문을 받으면서 자기를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를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했나? 내가 어느 정도 잘했나? 내가 누구보다 잘했나? 를 생각하게 되고 내가 잘하니까 엄마가 되게 좋아하시네. 잘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못하면 엄마가 속상해 하시겠지? 이걸 엄마가 말로는 못해도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라고 말하지만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던지는 질문 속에 이게 아이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친구를 평가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친구를 평가하게 돼요. 그래서 학교가 그냥 시험을 보지 않아도 여기 평가받는 곳이다 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초등학교 1학년은 정말 적응의 시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학교를 느낄 수 있도록 실수해도 괜찮고 실수하는 내 친구도 괜찮고 내 친구가 괜찮으니까 나도 실수할 수 있고 그런 안전함, 편안함을 주시는 질문들로. 그래서 즐거웠어? 그래서 너무 많은 질문보다는 딱 네. 재밌었어? 아하. 뭐가 재밌었어? 이 정도? 음. 그러면 아이가 많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네. 조금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얘기하는 정도면 또 그런 날은 또 그런 대로 받아주시고 또 속상한 날은 또 감정을 잘 받아주시고 그러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오늘 이제 아이한테 물어봐 주세요. 오늘 즐거웠어? 요것만 물어봐 주시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애들 겨울 방학이잖아요. 네. 어머니들 방학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어려운 시기가 부모님들에게는 네. 그 겨울방학, 여름방학인 것 같고요. 네. 사실 교사들에게는 또 단비 같은 시간이죠. 근데 또 저도 학부모인지라 또 아이의 겨울방학과 함께 지내야 되는데 사실 겨울방학은 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생활 리듬을 잡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시기이고요. 방학에도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걸 한번 꾸준히 실천해 보시는 게 정말 효과적이다. 진짜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더 욕심을 내보자면 가족이 함께 아니면 적어도 이걸 시청하고 계시는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한 권의 책을 같이 읽어보시는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또래 친구의 가족과 함께 읽어보는 경험을 해보시면 진짜 좋아요. 한번 방학 때 도전해 보신다면 네. 그런 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이에게 독서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역시나 실수한 게 뭐냐면 그 전집을 쭉 사놨어요. 네. 그 전집 사는 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왜 아닐까요? 그 전집은 우선 보면 다 읽어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리고 너무 압박감이죠.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 그리고 내가 아직 다 못 읽었어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택의 기회가 없는 거죠. 어린이의 독서의 원칙은 네. 내가 원하는 걸 골라서 읽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읽다가 그만 읽고 싶으면 덮을 수 있는 권리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책 읽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꼭 독서록을 써야 된다거나 꼭 독서 토론을 해야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좀 아이가 자유롭게 책을 접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정말 사고 과정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막는 것이 정말 전집이다. 네. 아이 그 조리원 때 이제 전집을 확 샀어요. 네. 제발 사지 마시라는 거. 저는 돈 낭비를 너무 했기 때문에 압니다. 사지 마세요. 네. 1부는 이렇게 우리 아이 초등학교 입학 전에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입학 후에 또 알아야 될 것들, 정말 그 교육의 본질을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꼭 해주시고요. 저 또는 우리 선생님에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말씀을 해주시면 대댓글로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움 한 스푼 하세요. 고맙습니다.